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출력층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그 지난 앞 시간 부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활성화함수라는 게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달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입력값을 취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함수를 통과시키는 부분으로 나누었었고, 그 다음에 입력값을 취합하는데 다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좋더라 해서 3층짜리 신경망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신경망 계산을 한 번에 쭉 하는 부분까지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층방 신경망을 구성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출력층, 마지막 층에서는 항등함수라는 항등함수, 자기 자신 값을 내보내는 활성화함수로서 항등함수를 썼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값을 내보내는데 굳이 함수를 만들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요 마지막 층을 출력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출력층에 대한 좀 고안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하고 소프트맥스 함수 두 가지 함수를 일단 우리가 배우면서 지나갈 건데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 값이 나오는 부분이고 소프트맥스 함수는 지금 이제 배워볼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출력층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신경망의 출력층에서는 우리가 신경망의 목표가 회귀거나 분류거나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회귀에서는 항등함수를,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회귀에서는 자기 자신 그 값 자체, 각 그 출력층에 나온 거 자체 값으로 갖고 회귀값을 삼는데 회귀의 개수가 되겠죠. 분류 문제에서는 이 A 각각의 출력 노드가 확률로 표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럼 확률로 표현이 된다면 비중을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소프트맥스 함수를 비중을 따지는 식의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값이 2가 나왔어. 두 번째 A2는 3이 나왔어. 세 번째 A3는 5가 나왔어라고 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얘를 0.2의 확률, 얘를 0.3의 확률, 얘를 0.5의 확률로 보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런 계산이 나왔을까? 2 더하기 3 더하기 5. 요 밑에 걸 전부 더한 거에 2니까. 그만큼의 비중이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5에 3. 2 더하기 3 더하기 5에 5. 요렇게 해서 비중으로다가 계산을 하고 싶은 요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얹혀요. 확률 이 지수를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자체에 지수를 태우는 거예요. A1에다가 그러니까 2에다가 A1, 2에다가 A2 지금 값, 2에다가 A3 값으로 지수를 태운 다음에 자, 요거를 2의 A1 더하기 2의 A2 더하기 2의 A3 분의 E1으로 하고 요 시그마죠. 그러니까 쭉 요거를 표현을 어떻게 한다? 표현을 다르게 하면 시그마 2의 AK라고 하고 K는 1에서부터 지금 노드 수까지겠죠. 요 경우는 3까지.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소프트맥스 함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식자체를 볼게요. 방금 봤었던 것처럼 지수에다가 A의 K 각각의 거를 얹히고 그게 YK 번째, Y 번째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거를 전부 노드 뉴런의 것을 해당 층의 뉴런의 거를 전부 합한 거죠. 자, 요렇게를 소프트맥스 함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나중에 그 각 노드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만들기 위한 함수를 만들어 본 거죠. 요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고, 그럼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 각각의 A는 이제 벡터가 들어올 테니까 벡터가 들어오면 지수를 곱해서 지수 위에 A를 얹힌 거죠. AK를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수가 곱해진 분자들이고 분모는 전부 합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 분자가 배열로 돼 있는 걸 하나의 값으로 합하게끔 분모를 만들어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수겠죠. 하나의 수고 여기는 아직 벡터예요. 요 벡터를 하나의 수로 나눈 값을 반환을 해주면 y가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실제로 입력을 해 볼까요? 자 어떤 값이 인제 지수층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는 까지를 진행을 해 볼게요. 자 DL 챕터 3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에 부분이 실행된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소프트맥스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지수를 태운다 mp.exp에다가 A를 하면 요 위에 있는 0.3, 2.9, 4.0에 대해서 지수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인제 0.3, 2.9, 4가 지수 함수를 타서 굉장히 4의 경우는 인제 지수니까 굉장히 커진 숫자로 변환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sum exp a는 exp a를 합하면 되겠죠? mp.sum 이게 인제 벡터가 스칼라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exp 언더바 a 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 요 세 값을 합한 거가 되겠죠. 요 세 값이 합해진 값이 74로 나왔어요. 분모 분자로 놓고 각각을 구하면 요거를 요 값으로 나눈 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exp 언더바 a를 sum exp a로 나눠 주면 되겠죠. 하면 요 값이 나누어져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요 숫자 보면 어때요? 합이 1이 되겠죠. 우리 아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합이 1이 될 거예요. 그거에서의 비중이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인제 소프트맥스 함수가 되게끔 한번 함수로 정리해서 써 볼까요? 자 mp.exp의 a고 sumexp의 a는 요 위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합해 버리면 되니까 sum exp 언더바 a고 y는 나눠 줘 버리면 돼요. exp 언더바 a를 sum exp 언더바 a 이게 인제 식이 그려지면서 진행을 하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구했어요. 자 소프트맥스 함수를 구했는데 자 요거를 자 우리가 1010, 1990 이라는 거를 실행을 해 보면 오류가 나요. 굉장히 큰 숫자다 해 가지고 오류가 나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쪼끔 또 살펴볼게요. 소프트맥스 함수 구현 시의 주의사항이 2의 10승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 그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의 10승까지 가면 2만 이고요. 2의 100승은 40 자릿수 이상이 돼요. 너무 큰 값이어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는 뭐 요 정도까지는 계산을 하겠지만 아까 2의 100, 2의 1000승 같은 거 이거 2의 1000승이죠. 알파벳 2의 1000승 같으면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NaN이 나오거나 아까처럼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을 인제 쪼끔 수식을 전개해 가면서 볼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소프트맥스 함수였었어요. 이 소프트 지수의 A승일 때는 요 앞에 분자 분모에 대해서 똑같이 C를 위아래 우리 분자 분모니까 똑같이 C를 곱해도 변하지 않겠죠. 요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수 함수일 때는 요게 C가 있으면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2의 A에 더하기 로그 C 요렇게 요 C를 안쪽으로 넣어서 더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고 모양이 요렇게 되고 요것도 각항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로그 C 부분을 지금 C에 대해서 로그를 해서 지수에다가 넣어 버렸으니까 요 부분을 어떤 상수라고 넣어 버리면 그쵸. 로그 C가 어떤 상수라고 C 다시라고 C 프라임이라고 봐 버리면 어떤 수를 더하거나 빼도 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바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어 요 값 중에서 최대값을 빼버리는 거죠. 여기서 1010 이잖아요. 요 1010을 빼버려. 1010을 각각을 빼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마이너스 20이 되고 그래도 아까 공식에 의해서 똑같이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A 빼기 C를 구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요거를 밑에 구해서 썸을 하면 요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소프트맥스 오버플로우 부분을 똑같이 최대값을 구해서 고 최대값만큼을 뺀 걸로다가 구하는 식으로다가 고쳐 줄 거예요. 한번 구해 봅시다. 요 지금 한 것처럼 10을 빼 맥스 값을 빼 주고 요 맥스 값을 뺀 것만큼으로 구해도
잘 구하더라라는 거죠. 소프트맥스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거가 0.99 니까 첫 번째 거가 크게 차지하게 되네요. 1010 하고 100 하고 990 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앞에 거에다가 큰 값이 되는 그런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소프트맥스 대책을 세우려면 C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EXPA를 구할 때 어 np.exp 구할 때 A 빼기 C로만 해 주면 돼요. 이미 여기 A 빼기 C가 반영됐기 때문에 썸 부분에서도 요렇게 해 주면은 소프트맥스 큰 수 대책이 들어간 소프트맥스 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징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그 특징상 비중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여기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갖고 합이 1이 될 수밖에 없게끔 구현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 비중을 구하는 식으로다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요. 요게 합이 1이 되는데 이 예시에서는 0.3, 2.9, 4.0으로 나왔지만 이걸 지수함수를 태워서 요렇게 바꿨기 때문에 요거는 세 번째 값이 크긴 한데 73%의 확률로다가 이 세 번째 확률이 요소로 분류될 확률이 있다. 두 번째 요소로는 24%, 첫 번째 요소로는 1.8%로밖에 분류가 안 될 것이다. 요렇게 볼 수 있고, 또는 가장 큰 값인 73%를 갖는 요 세 번째 요소로다가 분류를 해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해도 원소 간의 대소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지수 함수는 요런 식으로 단조 증가, 무조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그런 식의 함수이기 때문에 x1과 x2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y1과 y2의 값도 반드시 대소 관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을 할 때 순서대로 제일 큰 값인 요거를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요소가 제일 크잖아요. 요렇게 골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 이유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나중에 학습 시에 필요해요. 학습 시에 예 필요 때문에 소프트맥스 함수로 출력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한 출력층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실습에서도 뭔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요렇게 보면 자 0.3, 2.9, 4.0이 됐었던 거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해도 그 수가 변하지 않고 자 요 한번 np sum y 한번 해 보면 요 세 개 값이 합하면 1이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1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어. 그 단조 증가기 때문에 제일 큰 놈을 고르면 되는데 왜 굳이 확률로까지 바꾸느냐? 확률을 이해해 보자. 확률로 계산해 보자. 학습 시에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뉴런 수를 우리가 이제 실제 응용해서 생각을 해 보면 손으로 글씨를 쓴 손글씨, 손으로 쓴 글씨, 손으로 쓴 글씨, 손글씨에 대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2라고 분류할까 3이라고 분류할까 요런 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출력층을 10개 출력층을 만들어요. 0 에서부터 9 까지 10개 출력층으로 만들고 요 2 라는 확률이 어떻게 생각이 돼? 요게 높으면 2 라고 우리를 골라 주는 요런 식의 분류 문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 분류 문제 활용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함수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소프트맥스 함수까지 정의된 상태 적용한 상태에서 실제로 손글씨를 진짜로 분류하는 신경망을 구성을 해 보고 이미 있는 가중치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